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에 이제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조금 뭐다 끝났는데 또 하나 하는 생각도 들 것 같아서 쑥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한 학기 동안 같이 연구를 하면서 국가 정책이나 국제적인 정책, 어떤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정책,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좋은 정책,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정책, 저항이나 이런 정책 수능하지 않은 정책,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각도의 이렇게 정책을 접근해보고 이론과 모형을 가지고 연구도 해보고 분석해보고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들께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상황에서 뭔가 국방정책이나 군사정책 분야에 좀 이렇게 상당히 전문적인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가능한 한 그런 부분은 이렇게 배제하고 일반적인 국가 정책 차원에서 여러분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좋은 시간이 저에게 주어져서 이번 시간에는 순수하게 가장 요즘 핫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우리의 국방정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한번 쭉 들어보시는 것도 우리 삶에, 우리 안보에 대단히 중요한 지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또는 이스라엘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어떤 위협, 특히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에 어떻게 대비가 되고 있지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엄청난 상식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식을 훨씬 넘는 정보 지식 수준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우리의 국방정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총 6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고요. 현재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탄두를 소형화시키고 다종화하고 있다. 즉 미사일 방사포, 잠수함 등에서 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만들어서 핵탄두를 이렇게 탑재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우리는 ICBM이라 그러죠. 발사에 성공했다. 이 말은 결국 북한은 미국 전역에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1300km 이상을 미사일을, 그러니까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을 실전 배치 중이다. 너무나 전문적인 용어 위주로 돼 있잖아요. 어떻든 이런 내용이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해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핵 관련 기술이 유입될 우리가 커지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하고 있다. 즉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전략핵 잠수함, 전략핵 폭격기 등이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물론 이 뭐 최근에 이란에서도 뭐 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무기들이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체제를 연동을 강화한다. 대북 제재 유지 및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우리 한국 자체로는 삼축 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런 삼축 체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 체계, 이게 이제 삼축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사례를 볼 때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발전시켰는지, 어떻게 대응 전략을 발전시켜야 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돼,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우리는 그게 무언가를 이해하는 수준을 갖는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학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학습의 중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체계, 즉 대응체계 중에 삼축체계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종류는 보는 것처럼 다양합니다. 작년 24년에는 이런 미사일을 실험하기 위해서 21번이나 발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거리 1000km가 나가는 고각 발사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화성 19형도 쐈다고 자랑을 합니다. 북한의 장사정 포 위험도 대단하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할 때 북한이 작년에 뭐 역대급 미사일을 쐈다. 작년 10월 31일에 북한이 쐈던 미사일이 우리 합참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북한이 스스로 자랑한 게 역대급 미사일이다. 뭐가 역대급이냐? 그날 10월 31일 날 쐈던 미사일이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고각 발사로 사거리 1000km 이상 나가는 화성 19형이라고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1000km 이상을 비행하는, 지금 미 본토를 타격 가능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습적으로 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 중에 우려하는 부분은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부분이에요. 금년 1월 6일 날 정오경에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쐈는데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다고 얘기합니다. 극초음속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빠를까? 음속은 마하로 표현하는데 마하 1은 시간당 1225km를 날아가는 속도라고 합니다. 극초음속이면 5마 이상의 속도라고 하니까 평양에서 우리 서울까지 이 미사일이 날아오는 시간은 1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빨리 대응을 해야 될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을 계속 분석을 할 때 핵과 미사일 기술이 과연 결합되었느냐, 그 기술이 어디까지 왔느냐 이런 부분이 되게 이제 전문가들의 관심사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 자체로, 핵탄두 자체로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미사일에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핵무기의 위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즉 현대 기술로 가장 유용한 투발 수단, 운반 수단은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북한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는 능력을 갖추고 그렇게 장착된 미사일을 대기권에 재진입시킬 수 있는 능력을 딱 완성시켰을 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완성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북한은 이런 부분을 위해서 6차 실험까지 했고 7차 실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사하고 있고 최근에는 핵탄두를 소형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러시아에서 핵과 미사일 관련된 민감 기술이 유입될 우려가 커졌다. 무슨 말이냐? 러우 전쟁에 북한이 파병을 했잖아요. 작년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명목으로 과거 6.25 시기에 초기에 그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처럼 딱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게 근거해서 김정은은 러우 전쟁에 수만 명의, 10,000명 이상의 파병을 하고 탄약과 물자, 장비 등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 북한이 러우 전쟁에
아무 이유 없이 지원할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러시아가 군사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고도의 발전된 기술을 북한에 넘겨줄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러우 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해서 안보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대응 전략은 뭐냐? 군사정책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우리의 군사정책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요건 얘기했잖아요. 김영호 박사님께서 쓰는 논문에 보면 우리가 1번 평화적 해결을 하겠다는 명목을 가지고 핵을 가진 북한에게 항복할 거냐? 아니면 2번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북핵을 머리에 인 채로 계속 살 거냐? 3번 미국 핵 우산 보호를 통해서 북핵을 억제할 건가? 4번 전술핵 무기를 도입할 거냐? 5번째, 북핵 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을 가하거나 예방 전쟁을 감행할 거냐? 이 5가지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번, 2번은 북한의 핵 무기를 그대로 놔두고 항복한다든지 그대로 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선택지가 빠져야 된다고 보고, 3번 미국의 핵우산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지금은 협정에서 보호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북한의 미 본토까지 타격할 능력을 갖춘 현 상태에서 과연 미국이 이 핵우산을 우리에게 얼마나 신뢰성 있게 제공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봐요. 네 번째, 전술핵 무기. 우리 핵무기를 갖춘다는 것은 일본이나 대만 모두가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비핵화의 문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네, 5번째 이 2가지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응책이 될 것으로 봅니다. 북핵 위협에 직면한 우리의 대응은 대북한 핵 억지력을 확실하게 갖추는 것이 우리의 대응책입니다. 그 대응책이 뭐냐? 바로 한국형 삼축체계입니다. 한국형 삼축체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 보복체계 이 3가지가 한국형 삼축체계인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이 부분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